안녕하십니까. 저는 92세 현역 의사 권세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진료 현장에서 많은 분을 만나며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고 아무리 조심해도 원치 않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식습관을 중심으로 중년 이후에 자주 나타나는 질병과 그 예방법에 대해 3시간 동안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자리에 편안히 앉아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식습관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직접 체험해 왔고 환자들을 돌보며 체감하기도 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해지며 혈압이나 혈당이 조금씩 오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경계에 있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가족력이 있어 암이나 심장병을 불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 3시간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중년 이후에 빈번하게 마주하는 질환을 짚어보고 그 위험 신호와 원인을 식습관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각 질환을 예방 혹은 관리하기 위한 식단 구성과 생활 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셋째 시간에는 실제 생활에서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 식사의 예시와 저 개인이 생각하는 장수와 활력의 비결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첫째 시간입니다. 저는 92세이지만 아직도 현역으로 환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질환이 무엇일까요?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관절 문제 그리고 암입니다. 이런 질환들은 모두 식습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예전보다 덜 움직이고 많이 먹거나 잘못된 음식을 자주 섭취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가공식품을 즐기고 단맛이나 기름진 맛에 익숙해져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식사에 관심이 줄어듭니다. 맛이 강한 음식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커지기도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대사 속도가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야 하루 3끼 든든히 먹어도 금세 소화가 되고 활동량도 많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소화력이 이전 같지 않고 운동량도 줄어듭니다. 결국 혈압이 오르고 혈관, 벽이 두터워지거나 탄력을 잃고 혈액 속에 지방과 당분이 쌓이면서 여러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가장 흔한 고혈압부터 살펴봅시다. 중년 이후 혈압이 높아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나트륨 섭취 과다입니다. 국물을 좋아하거나 밑반찬이 짠 편이라면 혈압이 쉽게 올라갑니다. 소금을 줄여보면 생각보다 혈압 조절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짠맛에 익숙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싱겁게 먹으려면 처음엔 굉장히 밍밍하게 느껴지고 먹는 즐거움이 반감된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조금씩 줄여나가야 합니다. 당뇨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혈당이 높아져
계속 조절이 안 되면 우리 몸 곳곳에 부담을 줍니다. 중년 이후 당뇨가 생기는 분들은 제법 많습니다. 당뇨가 생기면 식사 후 졸림, 피곤함, 갈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합병증이 발병하면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당뇨의 주요 요인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 특히 단, 음료나 흰 밀가루 음식, 과자 등이 문제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중년 이후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조절해야 하며 정제된 당류 대신 통곡물이나 채소의 형태로 섭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질환과 뇌졸중 역시 중년 이후 많이 걱정하시는 질환입니다. 둘 다 혈관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관에 기름때처럼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쌓여서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혀버리면 심근경색 혹은 뇌경색이 생깁니다.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서운 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예후가 좋지 않아 후유증이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 시작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심장을 위해서는 기름진 육류나 튀긴 음식, 과도한 당류 섭취를 최대한 줄이고 혈관에 좋은 지방산이 많은 등 푸른 생선, 견과류, 채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중년 이후 관절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해서 움직이기 싫어지고 걷는 일이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 움직이면 근육량이 더 줄어들고 체중은 그대로거나 더 늘어 관절에 가해지는 하중이 커집니다.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해집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서는 키로 이상으로 살이 찌지 않도록 조절해야 하고 뼈와 근육에 좋은 단백질, 칼슘, 비타민 D를 식사에서 충분히 얻어야 합니다. 암은 누구나 두려워합니다. 저 역시 환자들 중에 암 환자들이 많았고 저 역시 암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암을 유발하는 요인은 복합적입니다. 유전도 한몫하지만 환경적 요인, 즉 식습관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을 반복적으로 섭취해 세포가 계속 손상되면 돌연변이와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에 탄 음식을 자주 먹거나 화학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에 의존하면 세포 손상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먹고 섬유질과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암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첫째 시간에는 중년 이후에 나타나기 쉬운 주요 질환들과 그 주된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이 질환들은 모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먹는 방법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제 둘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혈압이나 혈당을 결정하고 몸에 쌓이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트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잡맛은 한국인이 유독 좋아하는 맛입니다. 국무 요리, 찌개, 김치, 장아찌까지 잡맛이 빠지면 입에 잘 안 맞는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 혈압이 오르거나
부종이 생기면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 게 바로 나트륨입니다. 잔맛을 갑자기 줄이는 것이 쉽지 않으니 단계적으로 소금을 적게 넣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장류를 쓸 때도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섞어 먹되 다른 재료로 감칠맛을 끌어올리면 소금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류입니다.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음료수, 달콤한 빵, 시원한 아이스크림은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죠. 문제는 이런 당분이 혈당을 빠르게 치솟게 하고 인슐린 반응을 무리하게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어 인슐린 분비나 기능이 떨어지면 이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중년 이후 당뇨 환자들이 탄수화물이나 단, 음식을 조절하지 않으면 혈당 관리는 어려워지고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당분 섭취를 줄이고 단맛이 필요하면 과일로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도 너무 많이 먹으면 결국 당분이 될 수 있으니 여러 종류를 조금씩 먹는 방식이 낫습니다. 지방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그동안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는 식습관이었다면 포화지방산이 많은 육류나 버터, 튀긴 음식 등을 자주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벽에 지방을 쌓이게 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립니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신 등 푸른 생선에는 오히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산이 많습니다. 견과류 역시 너무 과도하게 드시면 안 되지만 적정량을 드시면 건강에 이롭습니다. 지방을 전혀 안 먹는 것은 불가능하니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에 대한 두 번째 핵심은 식사 시간과 횟수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하루에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과식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간식을 자주 섭취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허기가 심해지면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고 살이 급격히 찔 수 있습니다. 몇몇 분은 하루 2끼만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한 끼의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밤늦게 밥을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위산 역류나 수면 방해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가급적 저녁은 이른 시간에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물 섭취입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주면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이지 않고 변비나 신장 문제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목이 마를 때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음료나 탄산음료는 가급적 피하시고 그냥 맹물이나 차로 대체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또한 식습관뿐 아니라 생활 전반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중년 이후 근육이 줄어들어 기초대사가 낮아지니 조금만 먹어도 살로 가기 쉬워집니다. 근육을 유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늘리려면 가벼운 근력 운동과 꾸준한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관절 부담도 줄이고 유연성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의 후반부에는 스트레스와 수면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폭식이나 야식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잘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기왕이면 운동, 명상, 취미활동 등으로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자신의 마음 건강도 몸만큼이나 챙겨야 합니다. 수면은 식습관과 맞물려 있기도 합니다. 야식을 자주 하면 위가 쉴 새가 없어 숙면이 어려워집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교란되고 피로감을 달래기 위해 단 음식을 또 찾게 됩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되도록 잠자기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2시간 동안 중년 이후에 주의해야 할 질환과 이를 막는 구체적 식습관, 생활습관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한번 쉬셨다가 마지막 3번째 시간에는 보다 현실적인 예시를 들어 식단을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장수 비결을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네,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식단을 어떻게 짜야 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혈압 환자 혹은 혈압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을 위한 식단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통밀빵이나 잡곡밥에 달걀, 흰자, 채소를 곁들이고 잔맛을 줄인 반찬이나 수프 같은 것을 함께 먹습니다. 점심에는 현미밥을 기준으로 생선구이나 닭가슴살 같은 담백한 단백질을 조리할 때 소금 간을 최소화합니다. 저녁은 가능하면 서너 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고 두부나 콩류 샐러드 같은 가벼운 메뉴로 구성하되 야채 드레싱도 너무 짜거나 달지 않게 조절합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높아 걱정되는 분들은 탄수화물, 특히 정제된 밀가루나 설탕이 들어간 음식 섭취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잡곡밥과 채소 위주의 반찬을 기본으로 하되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합니다. 채소 중에서도 뿌리채소는 탄수화물이 많으니 적당히 드시고 여러 가지 색깔의 채소를 바꿔가며 골고루 드시면 좋습니다. 과일은 식사 후 바로 많이 먹기보다는 간식처럼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편이 혈당 관리에 낫습니다. 심장질환이나 뇌졸중이 걱정되는 분들은 기름진 음식과 짠 음식을 모두 줄여야 합니다.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챙겨 드시고 식용유도 가급적이면 너무 많이 쓰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나물을 무칠 때도 기름과 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식이나 배달 음식으로 많이 먹는 짬뽕, 탕수육, 볶음밥, 햄버거, 치킨 같은 메뉴는 최대한 줄이시고 그렇게 먹더라도 야채와 물을 충분히 섭취해 나트륨 배출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관절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너무 무거워지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체중이 늘면 무릎이 버티기 어려워집니다. 어쩔 수 없이 체중이 많다면 일단 음식량을 조금씩 줄이고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유나 두부 같은 식품도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적당히 드셔야 합니다. 비타민 D가 풍부한 생선을 챙겨 드시고
햇볕을 조금씩 쬐며 가벼운 운동을 지속해주면 관절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암을 예방하는 데에 좋은 음식은 제철 채소와 과일,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 그리고 가공되지 않은 통곡물입니다. 이런 식재료를 다양하게 먹으면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세포 손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음주는 가급적 절제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한두 잔은 괜찮다고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알코올 해독력이 떨어져 조금이라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육류도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너무 기름진 부위는 피하고 살코기 위주로 적당한 양만 드시도록 조절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매일 이런 식단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식재료를 준비하고 음식을 직접 해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바쁘게 사느라 매번 사먹고 배달을 시키다 보면 소금과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어쩔 수 없이 먹게 됩니다. 직접 조리하면 들어가는 재료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양도 조절하기가 수월합니다. 또 찌거나 굽는 방식을 사용해 기름을 줄이고 향신료나 채소로 맛을 내는 법을 익히면 비교적 쉽게 짜고 기름진 식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92세까지 현역 의사로 지내오면서 몇 가지 장수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첫째로 매일 규칙적으로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규칙적으로 잠자리에 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생활 리듬은 몸속의 장기와 호르몬이 고르게 일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로 매일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몸을 알맞게 움직이고 굳은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로 천천히 먹고 소식을 지향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지 않고 여러 번 나누어 먹으며 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넷째로 내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조금이라도 할애합니다. 취미든 봉사든 대화든 매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리를 찾아야 몸도 덜 지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것이 제가 터득한 기본입니다. 그리고 식습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것들을 완전히 끊으려 하기보다는 조금씩 줄이는 방법을 익히는 것입니다. 싱겁게 먹고 단 음식을 줄이고 야채를 늘리면서 천천히 바뀌어야 합니다. 급격한 변화를 시도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져서 다시 예전 식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오늘 3시간 동안 중년 이후 건강관리에 큰 영향을 주는 식습관과 질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부주의하게 먹고 지내다 보니 혈압이 오르고 몸이 자주 피곤해져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고 규칙적인 생활을 지키면서 점차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메뉴에서 조금이라도 덜 짜게 혹은 덜 달게 만드는 것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잔 마시고 산책을 가볍게 다녀와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중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큰 기둥이 됩니다. 매일매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음식과 생활 습관을 정비해 나가면 여러분도 건강한 노년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 나이가 되어서도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과 행복을 지키시길 기원합니다. 저도 한 사람의 의사로서 계속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